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귀찮고 머리 아프고 하기 싫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때도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큰 돈을 운용하려면 큰 멘탈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처음 살 때는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 기업은 좋아 보이고 산업도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매수하고 나면 수익은 잠시뿐이고 곧 손실로 전환되면서 물려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주식에서는 오르는 것보다 내려갈 때를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며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이 반복적으로 반응해온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핵심은 수급과 투자자 심리가 가격에 남긴 흔적입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자주 멈추거나 반등했던 가격대입니다. 하락을 멈추게 하는 바닥 역할을 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기 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자주 막히거나 되돌려졌던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비싸다고 느끼는 매도 심리와 과거 고점에 물린 물량의 매도 압력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막는 천장 역할을 하게 되고, 돌파에 성공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선과 저항선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이 선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라기보다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지지선을 깨고 역사적 신저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인생을 걸고 영끌한 자금을 몰빵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걸고 투자한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알아도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손절선이 보였고 심지어 스톱로스까지 설정해 두었지만 막상 손절 구간이 오자 그 기능을 꺼버리고 반등을 빌고 있더군요. 손절을 하게 되면 영끌하면서 설득했던 아내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는 수백 번도 넘게 손절 훈련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 앞에서는 그 손절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식에서 진짜 무서운 건 차트가 아니라 돈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심리라는 것을요. 단 한 번 하지 못한 손절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다 한강에 갔다는 이야기를 뉴스나 인터넷에서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막상 몇 배 간다더라,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했다더라 하는 말에 별 생각 없이 큰 돈을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여러분이 잃은 돈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돈 앞에서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과 생각 알아차림, 내면 소통, 내면화의 돌봄, 마음 근력 키우기 같은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에 따라 주식을 삽니다.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면 승부수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 배팅이 성공하면 자산은 퀀텀 점프를 합니다. 실제로 큰 자산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기보다는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씩 크게 점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세계는 퀀텀 점프의 세계라는 말도 나옵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S&P 500, 나스닥 100, 국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방어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방식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주가 변화를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다시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뉩니다. 가치주는 PBR 같은 자산 가치에 집중해 장부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는 방식이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꽁초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성장성이 거의 없어 보여도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현저히 낮다면 단기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버넌스 문제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편입니다. 거버넌스란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나쁘면 물적 분할, 횡령 배임,
배당 축소,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같은 일들이 발생해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도 이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성장주 투자입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처럼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구간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밸류체인 투자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부터 보거나 바텀업 방식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추적합니다. 뉴스, 공시, 리포트, 사업보고서를 정리하며 10년치 흐름을 살펴보고 캐펙스, 영업이익률, 원가구조, 수주잔고 같은 요소들을 통해 미래 실적을 추정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귀찮고 머리 아프고 하기 싫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때도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큰 돈을 운용하려면 큰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멘탈은 하기 싫은 공부와 리서치, 정리와 생각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하게 만드는 건 명확한 목적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에 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투자는 왜 하는지에 대한 대답 말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기 싫던 일은 그냥 하는 일이 되고 어느 순간 원하던 삶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코치였습니다.